안녕하세요. 차교수와 모나크 기초물리 16장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 직류회로 하고 있죠. 직류회로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대부분 마쳤고 하나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특별한 회로입니다. 이 회로의 이름이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이 휘트스톤 브릿지의 역할은 뭐냐면 저항체가 있다면 그 저항체의 저항, 모르는 저항체의 저항을 측정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모르는 저항을 여기 RX 자리에다가 놓고 아는 저항을 R1, R2, R3에 놓는데 R3는 가변 저항입니다. 여기에 저항 표시에 화살표가 있죠. 이게 바로 가변 저항이라는 뜻이고 가운데에는 스위치가 있고 스위치 옆에 G라고 표시되는 것은 검유계, 갈바노메타입니다. 굉장히 정밀한 전류계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모르는 저항을 놔두고서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가변 저항을 조절합니다. 언제까지 조절하냐면 검유계, 갈바노미터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조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검유계를 이은 이 선, 도선을 이은 게 지금 D점과 B점을 잇고 있죠. 이 D점과 B점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점의 전위가 같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점과 B점의 전위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D하고 A 사이의 전위차하고 그 다음에 B하고 A 사이의 전위차가 같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고 X 모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면 그 전위차 VDA는 무엇과 같습니까? I1, R1과 같죠. 그리고 VBA는 무엇과 같습니까? I2X하고 같죠. 그리고 또 위쪽에서 C하고 D 사이의 전위차하고 C하고 B 사이의 전위차, 즉 VCD는 VCB와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 R2에 흐르는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으니까 I1이죠. 그래서 I1, R2는 가변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 모르는 저항 X에 흐르는 전류하고 똑같습니다. DB 사이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건 I2니까 I1, R2는 I2, R3라고 하는 식이 성립합니다.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 어떤 식을 구할 수가 있냐면 I1과 I2의 비를 구하면 첫 번째 식에서는 X 나누기 R1이 되죠. 두 번째 식에서는 R3 나누기 R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식에서부터 저항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모르는 저항의 X의 저항은 무엇과 같아지냐면 R2분의 R1, R3와 같아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휘트스톤 브릿지인데 이 휘트스톤 브릿지는 사람 이름입니다. 19세기 영국의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사람 이름의 휘트스톤을 따서 사실은 이 휘트스톤 브릿지를 맨 처음 만든 사람은 휘트스톤이 아닌데 휘트스톤이 이것을 개량을 해가지고 포퓰러하게 굉장히 인기 있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휘트스톤 브릿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6장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6장에도 문제 10개가 있습니다. 이 10개의 문제는 어떤 거 가지고 푸냐면 이 회로로 풀겠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아무튼 이 지금 점을 A, B, C, D, A, B, C, D, E, F, G, H, I, J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전력과 저항과 축전기, 여기 마지막에 축전기까지 이렇게 연결했죠. 그래서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이 회로에서 J에서 C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전류가 J에서 C로 흐른다고 하겠어요. J에서 C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래서 J에서 C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냐면 IJC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어요. 그리고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 무엇을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키르요프 법칙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고리를 만들면 딱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고리 하나만 만들면, 근데 전류가 지금 전류 하나만 있어야지 되겠죠. 이 키르호프 법칙을 고리하는데 그 고리에 서로 다른 전류가 흐르는 게 그 식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전류 하나만 딱 들어가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고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것이냐면 요겁니다. JDC 요 고리. 그래서 JCD에다가 시계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전압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네, 지금 4ohm을 지나가는 전류를 IJC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있는 전이차는, 자,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IJC에다가 4 곱한 거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기전력은 막대기가 아래쪽이 더 길죠. 그래서 더하기가 되겠어요. 또 위로 올라가는데 역시 나중 게 더 길죠? 그게 더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6, 더하기 12는 0. 이게 바로, 이 JCD인 고리에 적용한 고리법칙, 전압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지금 모르는 건 IJC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IJC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IJC는 4분의 18A인데 이것은 2분의 9A, 즉 A하고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키르호프 법칙을 잘 적용할 것 같으면 많이 풀지 않더라도 바로 하나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았죠. 바로 이 문제를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지금 하나씩 물어보는데 키르호프 법칙 한 번씩만 적용하면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에서 J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A에서 J면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서 A에서 이렇게 J로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류를 뭐라고 부르냐면 IAJ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도 지금 IJC 이렇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고리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고리는 하나밖에 없죠. 맨 위에 있는 거 이용해야 될 텐데 맨 위에 있는 IJC는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자, 요걸 이용해서도 IAJ를 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거 AJCB 요 고리의 고리 법칙을 어떤 방향으로 적용하냐면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하겠어요. 반시계 방향으로 적용하면 IAJ와 IJC가 흐르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지나는 동안은 전부 마이너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에서 구한 IJC가 2분의 9A라는 것까지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AJ에 2 곱하고 저항이 2니까 그 다음에 2분의 9에 마이너스 2분의 9에 거기서 저항이 4니까 4 곱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저기 위에 가서 기전력이 나중에 긴 거니까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6은 0. 자, 이 고리법칙, 전압법칙을 이용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서 모르는 게 IAJ 하나밖에 없으니까 또 IAJ 구했습니다. 마이너스 6A가 나왔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6A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A에서 J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실제로는 J에서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J에서 I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J에서 I는 아까 AJ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부분 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 봤더니 요거 어떻게 할지 보기 위해서 요것도 보니까 고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어요. 요 전류 하나만 있는 것으로. 자, 어떤 고리를 하면 됩니까? J에서 J에서 I로 흐르는 전류를 IJI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어떤 고리를 정하면 좋냐면 JID 이 고리를 정하면 딱 좋죠. 그래서 JID를 어떤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전류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인데 여기에 IJD에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곱하기 6 해야 되고 마이너스 붙여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8V짜리는 어때요? 나중 막대기가 작으니까 마이너스 8V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V는 나중 게 기니까 플러스 12V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압법칙을 썼으니까 여기서 IJI를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IJI 딱 구했더니 어떻어요? 3분의 2A가 나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전류를 하나씩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D에서 J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D에서 J로 흐르는 전류는 어떤 겁니까? 네, 여기죠. D에서 J로 흘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여기를 흐르는 거로는 전압법칙에는 요 부분이 안 들어가죠? 이건 무엇을 이용해야지만 되겠습니까? 전류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전류법칙은 어떤 접합점을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J 접합점을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D에서 J로 흐르는 전류를 IDJ라고 쓰고서 지금 아는 게 무엇인지, 지금 우리가 구해놓은 거, 전류 세 가지 구해놓은 거 다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J 접합점에서부터 우리 IAJ는 위쪽 방향으로 흐르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 6A. 그 다음에 J에서 C로 흐르는 전류는 2분의 9A였고, J에서 I로 흐르는 건 아랫방향으로 였죠. 그 다음에 3분의 2A 이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IDJ 이렇게 놨죠. 그래서 D에서 J로 이렇게 흐르는, 이 모르는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접합점 J에다가 전류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와 다 같다. 그런데 이 IDJ만 들어가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나가는 거죠. 그래서 IDJ는 나머지 세 개를 더한 것과 같겠습니다. 여기다 전류법칙을 정했더니 IDJ는 6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2분의 9 더한 것이니까 그게 다 더하니까 얼마 됐습니까? 6분의 67A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전류법칙을 이용해서도 우리 전류를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문제는 H에서 E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자, H에서 E가 어디입니까? 요 아랫번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H에서 E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 가만 봤더니 이것도 요 전류만 가지고 고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고리입니까? 그래서 H에서 E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 IH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떤 고리 HEDI에다가 적용할 것 같으면 네,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H에다가 8 곱하고 그 다음에 쭉 한번 도는데 전부 다 두 번째 막대기가, 기존역에서 두 번째 막대기가 기니까 전부 다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8 플러스 6은 0 해서 우리 IH를 구했습니다. 구했더니 4분의 7A가 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는 또 전류네요. I에서 H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I에서 H는 여기죠. 자, 이 I에서 H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봤더니 이거는 전류법칙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무엇을 아냐면 I에서 H로 흐르는 전류를 IH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우리 무엇을 알아요? 밑에 이 GF로 가는 길, 여기는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직류 기전력이 붙었고 이 축전기의 대전이 다 끝나면 어떻습니까?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데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HG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 H에다가 전류법칙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는 무엇과 같겠어요? 구에 있는 IE를 흐르는, HE를 흐르는 전류하고 같겠죠. 그래서 IH는 IH하고 같으니까 우리 아까 구해놓은 4분의 7A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I에서 D로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게 7번 문제입니다. I에서 D는 어디입니까? 저 위에 있는 거죠. 자, 이 I에서 D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여기로 흐르는 전류를 일단 IID라고 하고 무엇을 이용하냐면 여기도 고리 하나 이용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고리 이용하는 것보다 여기서 전류법칙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저항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는 건 뭐가 있냐면, 자, 여기서 I를 위주로 이미 구해놓은 거 할 것 같으면 IID는 우리가 구할 것이고 그 위에 있는 거 우리가 구했죠. 밑으로 3분의 2A, 그 다음에 아래로 4분의 7A 구해놨으니까 여기에 전류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 IID는 뭐와 같겠습니까? 3분의 2A에서 4분의 7A를 뺀 것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뺐더니 마이너스 10분의 13, 12분의 13A가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전류의 방향이 우리 I에서 D 쪽이 아니라 D에서 I 쪽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번째 문제 8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HE 사이의 전압을 구하라. HE가 어디입니까? 아까 우리가 전류 구해놓은 거죠. 우리 전류 구해놨으면 어떻습니까? 저항에다 전류 곱하면 그게 전이차 전압이죠. 그래서 이미 자 여기에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H에서 E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놓았는데 그게 바로 얼마냐면 4분의 7 암페어였으니까 거기다가 저항만 곱할 것 같으면 전이차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8이니까 8 곱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14V가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남았는데 마지막 9번째 문제는 GF 사이의 전압 VGF를 구하라. 자, 이거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자, H하고 G가 어떻습니까? 두 개가 전위가 같은 점이죠. 그리고 E하고 F가 어떻습니까? 전위가 같은 점이죠. 그래서 HE 사이의 전위차는 GF 사이의 전위차하고 같겠습니다. 자, 요거 구할 때 그래서 무엇을 이용하냐면 GF 사이의 전압 VGF를 구했으면 그것은 VHE하고 같으니까 우리 이미 구해놓은 거 이용합니다. 얼마입니까? 14V라는 거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이번에 마지막에 연결된 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와 전기 용량과 그 축전기 양단의 전이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이 축전기 구하는데 전압 GF는 얼마냐면 이미 구해놨어요. 14V죠. 그런데 우리 대전된 전하량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전기 용량에다가 전압을 곱한 것과 같죠. 그래서 전기 용량 문제에서 주어졌는데 이 마이크로 페러드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를 얘기하죠. 자, 이런 거 단위하려면 전부 다 SI 단위로 바꿔 놓아야 되니까 그래서 SI 단위로 이렇게 썼습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러드. 그 다음에 전압은 14V. 두 개 곱하면 답이 쿨롱으로 나오죠. SI 단위니까. 그래서 얼마가 됐습니까?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쿨롱이 마지막 문제 이 축전기에 대전된 전하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장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현상과 전기회로 했죠. 17장에서는 자기현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보기로 하죠.